접선은 얼추 다들 잘하네. 뭐 여기까지는 무난히 잘했고, 자, 질문할 만한 거 몇 개만 볼게. 61페이지 9번. 61페이지 9번 부분섬들 좀 있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니야. 자, 지금 fx가 있는데 a를 몰라. 근데 걔 위에 한 점 a라고 줬어. 그러면 일단 당연히 대입을 해서 a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주어진 fx식에다가 마이너스 2,3분의 2를 대입하면 a 값 나오는 건 별일 아니지. 그냥 계산이 귀찮은 거지.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3분의 2 나오거든. 뭐 이 계산은 굳이 안 쓸게. 그래서 a 값이 나왔으니까 채워주고, 자, 이렇게 있는 fx가 있었고 그 위에 a점도 있었고 b점도 있었대. a점은 줬어. b점은 안 줬어.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은 c라고 했대. 그럼 일단 대충 눈으로 대충 봐보자. 안 해도 되는데 뭐 눈으로 보자. 자, 이쯤에 a가 있다 치자. 그럼 a에서 접선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문제 조건을 알고 있잖아. a에서 접선이랑 b에서의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대충 맞춰. 수직이 되도록 그리면 되잖아. 아, 그만 이쯤에 b가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만나는 점이 c래. 됐다. 자, 그래서 a에서 그은 접선이랑 b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수직 됐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겠지. 이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과 관련이 있는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여기가 외심이란 말이야. 따로 그려볼까? 너희가 알다시피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이 있다면 그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고, 그러므로 반지름은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반지름 구할 거 없이 AB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지름이 되겠네. 끝.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B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가 끝까지 간 거고. 자,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되냐? A점도 알잖아. 그러면 일단 A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수직이라 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알면 얘의 기울기도 아는 거지. 그럼 거기까지만 가보자 일단. 자, 그래서 미분하면 나왔고, A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네. 자, 요 점에서의 A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인 1 나왔어. 그럼 뭐 우리가 알다시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가 찾을 건 뭐야? 어느 점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뜰까겠지. 그래서 여기다 쓸까? f'x가 2x제곱 4x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뜨는 x값 찾으면 그게 b의 x좌표가 되겠지. 풀면 되지. 아, 마일이네. b의 x좌표가, 내가 찾고 싶었던 b의 x좌표가 마일이다. 그럼 y좌표는 fx에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fx에다 집어넣어서 b의 y좌표까지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끝! 해서 b의 좌표 완성, a좌표 원래 줬고,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 구하면 얘가 몇이 나왔을까? 3분의 루트 10. 이게 지름이지.
그러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넓이는 18분의 5파이가 되겠다. 뭐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와, 오늘 좀 일찍 왔네. 이해되지? 못 푼 사람들? 충분히. 자, 60페이지랑 61페이지 질문 더 있을까 혹시? 없으면 넘어갈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자, 넘겨서 62, 63페이지 질문 있을까? 21번 혹시 이거 관계 몰라서 못 푼 사람들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지금 어떤 곡선 위에 점이 랜덤으로 있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5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때 이 위의 점이랑 이 직선이랑 언제 제일 가깝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배운 사람들은 기억날 텐데, 만약에 이 점에 있으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이만큼 하겠지. 여기 있으면 이만큼 할 거고, 그럼 언제 제일 짧을까? 라고 했을 때 뭐다? 얘랑 평행한 접선이 가장 거리가 가깝지. 평행할 때 요 점에서의 거리가 가장 최소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저 이차함수 위에서 미분계수가 5가 나오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찾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거리의 최소값이다. 라는 거고, 없으면 넘길게. 64, 65 질문 30번 빼고. 자, t의 범위가 잡혀있고 이때 t, 0이라는 점에서 3차 함수의 접선을 그었더니 2개가 됐대. 그러면 접선이 2개라고 해서 뭐 대단히 이상하게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뭐야, 접선을 구해봤더니 답이 2개가 나오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밖에 있는 점 t, 0에서 접선을 그어봤대. 그러면 지금 너희가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접선이 이렇게 접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대단한 상황 아니야. 그러면 뭐 문제를 답을 2개를 푼다던가 식을 2번 푼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해봤더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답이 2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맨날 하던 거 지금 2개처럼 보이지만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고 하는 거야. 맨날 하던 게 뭐였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근데 모르잖아. 임의로 두겠지. 그래서 요 접점의 임의의 좌표를 x좌표 t가 쓰였으니까 a라고 둘까? a라고 둘게. 그럼 y좌표는 식 줬었잖아.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이라고 두겠네. 됐고. 자, 다음 이 곡선의 식이 y는 x 세제곱 3x 제곱이니까 이 점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미분계수 필요하겠지. x가 a일 때 미분계수 y'은 3a제곱 플러스 6a겠다. 됐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미분계수, 즉 기울기가 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당연히 이거겠지. 자, 맨날 푸던 짓 그대로 하는 거잖아. 임의의 접선의 좌표를 찍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표현해서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걔가 여기를 지나네. 이렇게 풀잖아. 대입하자. t,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3a 제곱. 다음 여기다 t 넣었으니까 전개해야지. 전개해주면 3a 제곱 t 플러스 6at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방향성만 잘 잡으면 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a도 a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해보자. 문제에서 지금 준 상황이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봤더니 2개가 나왔다는 거잖아. 즉 뭐야?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접선을 그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접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아니야? 굳이 표현하자면 이 얘기잖아. 접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옵니다잖아.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인 A가 2개 나옵니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야?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서 얘가 A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꼴랑 2개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접선이 2개를 했으니까. 그럼 접선이 3개면 어떻게 풀겠어? A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입니다. 라고 풀겠지. 오케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방향성만 잘 잡으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다? A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정리하자. 자, 그러면 이항할 거 이항해주면 요거 이항하면 2A 세제곱이고 다음 얘 넘기면 플러스 3A 제곱이고 여기 더 있네. 그러면 3A 제곱에다가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지. 그러면 3에 마이너스 3T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2창. 다음 1창이 마이너스 6TA 요거 요렇게 정리되겠다. A에 대한 3차 방정식 처리를 해서. 그럼 이거 풀면 돼. 풀 건데 당연히 답은 못 구하지. T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자, 일로 갑시다. 자, 일단 뭐야? 상수항 없잖아. A로 묶자. A로 묶어주면 2A 제곱 플러스 3마 3TA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부터의 풀이는 너희가 고1 때 배운 거 3차 방정식의 근이 원래는 3개인데 2개만 나올 조건 뭐였어? 첫 번째 요 2차식에서 근이 1개만 뜨면 되겠지. 기억날걸? 끝까지 얘기하면 두 번째 여기에서의 근이 얘에게도 근이 되면 되지. 기억나나? 고1 때 했던 거. 즉 더 간단하게 더 이해가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근이 물론 0인 거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근이 알파고 여기에서 두 근이 베타랑 감마라고 한다면 1번은 뭐야? 베타랑 감마가 같을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알파랑 베타 또는 감마가 같을 조건이지. 그지? 원래 답이 3개잖아? 3개인데 그 3개 중에서 2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같은 2개가 2차식 내부에서 둘이 같던가 아니면 앞에서의 근이 뒤에 근이 되거나 두 가지였지. 고1 때 했었어. 들으면 기억나야지. 자, 그래서 이제 하면 되지. 판별식 뭐 요렇게 될 거고 이거 계산해주면 t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다음 앞에서의 근인 0이 뒤에서에도 근이 된다면 안에다가 a에다 0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이때는 t의 값이 0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t의 값이 나온다. 문제 조건에 맞는. a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t의 값은 이렇게 3가지인데 문제에서 처음에 조건으로 마3부터 0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얘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t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주어졌다면 문제에서 너희를 낚으려고 뭐라고 했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t의 합을 구하시오. 또는 정수 t의 정수가 아니지. 실수 t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딴 거 빼먹으면 틀리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래서 뭘 구할지만 잘 부여잡고 가면 되는 문제. A를 구하는 게 이 식에 A 값이 2개 나온다라고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푼 거고. 자, 64, 65페이지 질문도 없을까? 없으면 넘어갈게. 66페이지는 뭐 거진 다 잘들 푼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미분을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해보자. 자, 봅시다. 67페이지부터 어디까지가 똑같은 얘기냐면 79페이지까지 그냥 동일한 얘기거든. 물론 자잘자잘하게 그때그때 유형마다 조금씩 할 거는 변하겠지만 근본은 똑같아. 결론은 뭐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생각해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미분법, 어떤 식을 미분했다라는 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그치? 접선의 기울기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네? 여기서 끝났던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자는 거지.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고, 생각을 해보자. 이차함수를 해볼게. 자, 이차함수가 있었고, 너희가 알다시피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뭐 꼭지점의 x좌표를 뭐 5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눈으로 보다시피 꼭지점의 왼쪽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고 꼭지점 오른쪽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고, 그치? 그래프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을 때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야. 그 차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건데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 곳이지, 그래프상으로. 그지? 이미 우리는 결과물을 알고 있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찍건 간에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 접선의 기울기는 눈으로 봐도 보이지 얘들아? 뭐야? 싹 다 양수지. 반대로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어떤 점을 찍건 간에 그 점에서의 접선을 쓱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싹 다 음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A라고 하자. 예를 들어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0보다 크게 나왔어.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야? 왼쪽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 말은 얘는 x가 a일 때 fx, 우리가 지금 그린 저 fx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당연히 알 수 있겠지. 반대로 어떤 점에서 b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음수값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럼 b라는 점은 대충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미분계수가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 앞으로는 미분을 해서 어떤 점을 넣었더니 미분계수가 나왔어. 근데 그 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x가 b인 점에서 fx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미분값을 통해서, 미분값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즉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2차를 넘어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3, 4차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내는 게 최종 목표인 거고. 그래서 결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럴싸하게. 이게 최종 목표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Y는 T라는 또 다른 그래프와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고 위치를 구할 수도 있고 부등식을 풀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하겠지. 그게 아까 내가 말한 그 끝까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그래프만 잘 그려내면 돼. 여기까지 됐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됐는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 알겠어.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양수면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고 미분계수가 음수면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서도 해봤지만 아니면 롤의 정리에서 해봤지만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는 함수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대전제는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전제는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특별하게 문제에서 일부러 꼬아내서 막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이어져 있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롤의 정리를 떠올려봐. 올라가고 있다가 뭐 평균값 정리 떠올려도 돼.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가 있겠지. 증가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는 없잖아. 0일 때를 당연히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 얘들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비교한다고 쳐보자. 요 접선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 미분계수가 훨씬 크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는 양수인데 점점 감소하겠지. 감소하다가 0을 찍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잖아.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증가하다가 감소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무조건 그 사이에서는 미분계수가 0일 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물론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듯 하다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도 미분계수가 0일 때 존재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표는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증가냐 어디에서 감소냐도 중요하겠지만 즉 이런 중간값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어느 점에서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점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 왼쪽은 증가고 오른쪽은 감소다라고 파악을 해야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너희가 2차 함수에서 배웠을 때 그 점, 미분계수가 0, 지금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미분계수가 0 되는 점,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이걸 꼭지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거고 그래서 꼭지점이 중요한 거야.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그 지점이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봐봐 얘들아. 이제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보자.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 얘 꼭지점의 x좌표는 2지. 그지? 그러면 왜 2냐면 물론 니네가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b를 써도 되고 하겠지만 미분을 해보면 이거잖니? x가 2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몇 나와? 0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지점이란 미분계수가 0 될 때야. 즉 뭐야?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그 지점이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그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중요했던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3, 4차 함수에서는 그게 안 중요하겠어?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꼭지점, 그 꼭지점을 3, 4차 함수에서 배우면 이름이 살짝 바뀌겠지. 근데 꼭지점이라는 건 변함없어. 그 꼭지점의 특징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뭐야?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는 거야. 왜? 그때를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변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 물론 안 변할 때도 있어. 근데 변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겠지. 많겠지. 그리고 안 변한, 증가와 감소가 안 변한다 하더라도 0인 점은 당연히 찾아놔야지. 왜? 거기가 좀 특이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제부터 할 일은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는 거야. 그게 일단 무조건 우선되어야 할 목표가 돼. 그 점이 우리가 그릴 그래프의 기준점들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잠깐만.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자. 미분을 해서 찾았어. 만약에 예를 들어 잠깐만 괜찮은 거 하나만 예시를 들면서 해볼게. 자, 괜찮은 예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끝까지 가볼게. 이거 끝까지 한번 밟아 나가면 생각보다 할만해.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제. 이거를 그리면서 필요한 것들 다 설명할게. 자,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 뭐라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야? 미분이 0 되는 값 찾는 거야. 무조건 해서 먼저 미분을 하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식으로 쓸까? f'x가 0이 되는 a 값 찾는 거야. 무조건 선행돼야 돼. 자, 그래서 미분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프라임이 0이구나 라고 찾았어. 괜찮지? 자,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이거는 이제 조금 사람마다 바뀌어. 사람마다 조금 갈리는데, 자, 나는 이거 좀 처음이고 잘 못한다 하는 사람은 증감표를 그리면 돼. 근데 처음에는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안 할 거야. 왜? 귀찮거든. 그래서 다른 것도 보여줄게. 자, 일단 나는 이거 잘 안 되고 처음이라서 차근차근히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증감표를 그리는 게 좋아. 그럼 증감표를 어떻게 그리냐? 증감표에는 표잖아? 첫 번째 줄엔 x가 오면 되고, 두 번째 줄에는 f'x가 오면 되고, 세 번째 줄에는 fx가 자리하게 돼. 그래서
x값에 따라 그 x값일 때 프라임이 몇인지, 그래서 fx가 몇인지를 찾는 거 써놓는 거야, 표에다가. 다시 말하지만 이거 익숙한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이거 왜 구했어? 얘네가 기준이라니까? 프라임이 0 될 때가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찾은 x값인 1과 2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1과 2가 기준이라는 건, 야, 하고 많은 x값들 중에서 1이랑 2가 기준이래. 그러면 범위는 몇 개가 나오겠어? 당연히 3개가 나오겠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그지? 그래서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표는 요렇게 생성되겠지. 됐나?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과 2 사이일 때, 2일 때, 2보다 클 때. 기준이 2개니까. 그럼 만약 기준이 3개면 3개 쓰면 되지. 만약에 기준이 1, 2, 3이야. 그럼 뭐야? 1보다 작을 때, 1, 2 사이일 때, 2,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지. 4차 함수라면. 자, 표를 만들었고 채우자. 이제 채우면 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채울 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뭐야? 여기가 0이라는 걸. 그러니까 1, 2를 썼겠지. 됐고. 자, 이제 채울 중요한 빈칸이 어디겠어? 여기지. 여기가 세상 중요한 빈칸이지. 프라임. 그리고 여기에는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빈칸에는 뭐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쓰는 거지. F'의 부호. F'의 부호.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야? 넣어보는 거지. 아무거나 1보다 작은 거, 1과 2 사이에 아무 거, 2보다 큰 아무 거. 원래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하고 이따가 이제 이 짓 안 해도 되는 걸로 보자. 일단은.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x를 아무거나 프라임에다 넣으면 돼. 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자, 0 넣어보자. 0 넣었어. 0, 0, 12네. 양수네. 아이씨. 플러스지. 다음 1.5 넣어보자. 1.5. 그럼 1.5는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아이씨. 그러면 인수분해 꼴로 만들자. 요거니까 자 1.5 넣어보자. 1.5 넣으면 얘 양수지, 얘 음수지, 곱하면 음수지. 됐고 3 넣어보자. 양수지, 양수지, 양수네. 자, 증감표를 하건 증감표를 안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 기준값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들에서의 프라임의 부호. 요거 찍는 게 세상 중요한 거야. 이것만 잘하면 끝나. 나머지는 그냥 별거 없어. 이것만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야, 우리 아까 했잖아. 좋아.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래. 그러면 너 뭐라고 해석할 거야? 증가. 근데 그 증가일 때가 뭐야?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아, 이 그래프는 x가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있구나. 인 거고. 다음,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래, 마이너스래. 어디서? 1과 2 사이에서. 그럼 뭐야? 아, 제 그래프는 x값이 1과 2 사이에서 내려가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인 거고. 다음 마지막, x가 2보다 클 때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 나왔대. 그럼 뭐야? 아, 얘는 x가 2보다 클 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구나. 겠지? 그럼 끝났어. 개형 끝난 거야. 생긴 거는 끝났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디테일만 챙기면 되겠지. 그렇겠지? 자, 그래서 디테일을 챙기는 게 어디야? 여기야. fx. 실제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 바쁜데 부러지고 짜증나네.
그래서 F'X로는 우리가 뭘 찾는다? 그래프의 전반적인 개형을 얻는 거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았지? 다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fx를 가지고는 뭘 찾는 거야? 디테일을 찾는 거야.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의 전반적인 개형을 알 수 있는 거, 즉 쉽게 말해서 모양을 알 수 있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fx 칸에서는 그래프의 디테일을 챙기는 거지. 왜? fx라는 건 뭐야? 함수값이니까 어디 지나는지 확실히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어디 지나는지는 어디만 찾으면 되겠어? 여기만 찾으면 되지 뭐. 여기 값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어떻게 찾아? 여기만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 넣어보자. 어디다가? 였다가. fx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몇이냐? 없어지고 3이네. 다음 2 집어넣으면 16, 36, 24, 마이 44, 2. 이렇게 되잖니?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요 빈칸에는 사실 안 써도 그만이긴 한데 그냥 요렇게만 표현하는 거야. 얘를 해석해 주는 거지. 얘를 해석해 주는 거고 얘를 해석해 주는 거야. 어떻게? 이미 우리는 얘기가 끝났어. 뭐야? 올라간다. 증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끝.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 평면에 기준점은 1과 2잖니? 그럼 1과 2를 기준으로 삼고 함수값 먼저 찍어줘야지. 1,3, 2,2. (1,3) 2,2 조금 과장되게 그려보자. 됐지? 지나는 점 확정. 자, 다음 얘를 봐도 좋고 얘를 봐도 좋아. 결론은 뭐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이건 미분 불가능이잖아. 부드럽게 2차 함수를 여러 번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이 표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려면 뭐도 찾아주면 되겠어? 모든 함수에서 중요한 y절편 같은 거 챙겨주면 좋겠지.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2인 거 보이지? 그러면 0, 마이너스 2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 는 거지. 부드럽게 2차 함수를 한 번, 두 번 그렸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해주면 돼. 요게 우리가 할 궁극적인 미분의 쓰임새야. 그래서 이걸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1개니 2개니 3개니 이딴 거 하는 거야. 됐을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네. 용어.
아리나 1,3 요 점의 이름 배웠잖아. 넌. 서연아 이 점 이름 에? 에이 그러지마. 유진아 이 점 이름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극, 대 요 점의 이름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점 극소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지금 요 용어까지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니까 용어는 따로 보자. 자, 극대는 뭐다? F'X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쉽게 얘기하자면 fx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딱 그 점. 올라갈 대로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 점. 맞잖아. 올라가다가 이 점 딱 찍는 순간 내려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한 올라갔을 때겠지. 반대로 극소는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즉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이걸 극대 극소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요 우리가 찾은 표 또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 fx는 x가 1일 때 극대이고 그때 극대값은 3이다. 즉 극대값이라는 건 y값이야. 함수에서 무슨 값이라고 하면 y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거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게 뭐였어? 함수값. 함수값 했을 때 x가 1일 때 함수값 구하래. 그럼 니네 y값 물어보. y값만 하잖아. 그치? 똑같아. 극소값, 극대값을 물어본다면 y값 물어본 거야. 즉 다시 한번 이 fx는 이 표를 보면서 x가 1일 때 극대값 3을 갖는 거죠. 다음 x가 2일 때 극소값 2를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극대, 이때 극소.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그때 그 극대값은 3이다.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그때 그 극소값은 2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별일 없어. 그냥 y값 읽어주는 거야. 이름만 극대, 극소 이런 게 있는 거지. 됐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내면 되고, 자, 안 한 게 있었지?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짓을 하겠지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그리는 게 매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게 궁극적으로는 요게 돼야 된다.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지. 즉 뭐야? 얘 그래프를 그리자고. 그러면 제 그래프, 자 저거 못 그리면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차함수인데. 그럼 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두 근이 1과 2잖니? 그리고 아래로 물러오잖니?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fx 아니야? 지금 혹여나 여기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지금 이 파란색 뭐야? 프라임의 그래프야. 그럼 우린 프라임에서 뭘 찾아야 돼? 함수값 찾는 게 아니야. 프라임에서 중요한 건 뭐야? 언제 0이 나오냐?
그리고 그 0이 나오는 점을 기준으로 걔네들의 양쪽 끝이나 사이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딱 그려놓고 보는 거야. 아, 얘 x가 1일 때 프라임이 0인 거고 x가 2일 때 프라임이 0인 거고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은 플러스를 갖고 1과 2 사이일 때 마이너스를 갖고 2보다 클 때 플러스를 갖는구나 라고 본다면 이 그래프만으로 이 표가 다 거진 다 되지. 뭐야? 1보다 작을 때 증가, 1과 2 사이에서 감소, 2보다 클 때 증가. 대충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겠네. 그러면 뭐만 챙기면 돼? 1일 때랑 2일 때 함수값만 몇인지만 찾으면 될 일이지. 그건 찾아야지. 그래서 1 넣어서 함수값 3 나오고 2 넣어서 함수값 2 나왔으니까 아, 이대로 끝. 그러면 그래프 끝. 이렇게 돼가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하건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일단 첫 번째 프라임이 0 되는 x값을 찾는 거고 그 프라임이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의 좌우 사이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는 거지. 그래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면 올라가게 그리면 되고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에선 내려가게 그리면 되고 그리고 프라임 값이 0 되는 점에서는 둥글게 꺾어주면 되는 거고 위로 블록으로 둥글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래로 블록으로 하면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표를 그려 하든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든 아무거나 정확하게만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매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거의. 그리고 요걸 이해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이해해야 너희가 뒤에 나오는 이상한 짓들을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쓰더라도 나중에는 요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릴 수 있어야 돼. 프라임의 그래프를. 알겠지? 요게 이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면 여기는 생각보다 할만해. 자, 그래서 67페이지만 그러니까 유형 12번이랑 13번만 하고 싶시다. 말 나온 김에 지울게 얘들아. 얼추 이해되지? 다들? 예지 알고 기억 많이 나니? 13번 볼게.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한 게 끝까지 다 가본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빌드업 하겠지.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일 때 자, 얘가 언제 감소하냐? 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다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 감소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걸 바꿔볼게. 언제 프라임이 음수니? 라고 물어본 거지. 통역되지 얘들아?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뭐 찾아야 돼?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야지. 맞아? 프라임이 음수인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얘가 언제 음수일까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의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조금의.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치자면 f'x의 부호가 양수면 우리는 이거를 증가합니다 라고 해석한댔고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합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니? 그지? 아까 했던 거에 비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조금 잘 들어봐. 자, fx가
증가함수다. 또는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프라임이 0 이상이어야 돼. 0이어도 돼. 내가 예시로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그냥 말장난이야. 언제는 등호 붙고 언제는 등호 안 붙는다. 이거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거든? 자, 예시를 들어볼게. 그러면 너희가 이해가 확 될 거야. 아까 우리 그렸던 그래프 있지? 그거 증간표 대충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걸로 해보자. 지금 x가 1과 2에서 프라임이 0 떴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잖니? 여기가 1이고 얘가 2잖아? 얘들아, 요거 이해되면 저게 뭔 소린지 바로 이해된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해볼게. 이 그래프를. 자, 이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써볼게.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써. 얘가 이 표현 기억나나? 1 이하의 모든 실수.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정해지지 않은 수기 때문에 닫힌 구간 못 써. 열린 구간 써야 돼. 그건 큰 의미 없고. 여튼간에 얘들아, 이거 뭐야? 다른 말로 쓰면 이 표현은 요거거든? x가 1 이하면 증가합니다. 야. 더 써볼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요. 1과 2 사이에서 감소하고요. 2보다 클 때 증가해요. 라고 해. 그때 뭐가 보여야 되더라? 닫힌 구간이 보여야 돼.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여기 범위에도 1이 들어가는데 여기 범위에도 1이 들어가. 이 범위에도 2가 들어가는데 이 범위에도 2가 들어가잖아. 그치? 닫힌 거 뭔지 알지? 얘들아, 등호 있는 거 써줄까? 그럼 요거는 뭐야? 1 이상 2 이하인 범위고 얘는 x가 2 이상인 모든 실수야. 이거거든? 그러면 야, 1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2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프라임이 0 될 때는 증가와 감소를 안 따지잖아. 이 프라임이 0이니까 얘들아. 방금 봤잖아? 프라임이 0이니까 프라임이 0인데 이게 증가야? 감소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대세, 그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극한 느낌으로 보자는 거야. 그냥 극한 느낌으로. 주변에 따라가면 된다고. 이 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속한 그래프의 대세를 따르면 된다고. 어차피 0일 때는 순간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자는 선이란 말이야. 선의 증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래서? 그러니까 0일 때는 그 대세에 따르기 때문에 얘를 대세로 보자면 여기도 당연히 증가하지. 하지만 얘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도 1.1만 돼도 이건 감소가 맞고. 뭔 말인지 이해됨? 다음, 같은 이유로 이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1일 때도 감소가 맞지. 이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2일 때도 감소가 맞지.
이 선을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또 이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2일 때는 증가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해서 무자르듯이 프라임이 0일 때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 프라임이 0일 때가 기준이 되는 거 맞지? 됐지 얘들아? 이거 혼동되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혼동되면 안 돼. 프라임이 0일 때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 맞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근데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질 때 프라임이 0 될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왜냐면 하고 야 얘들아 요 선 안에 점이 몇 개가 있겠니? 그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이 딱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자고. 얘가 기준이면 얘도 넣어주는 거고 얘가 기준이면 얘도 넣어주는 거고 얘가 기준이면 얘도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기 위한 조건에 등호는 넣어주는 거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 얘들아,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나고 2,8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었어. 우리는 그거를 y는 x 세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얘들아, 이 그래프 보고 이거 감소함수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증가잖아. 이 그래프 올라가고 있잖아. 영원히. 맞아? 근데 이거 미분해보잖아. 이거 x가 0일 때 미분값 0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상해지잖아. 이상해지잖아. 우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전 구간 증가잖아. 영원히 올라갈 거니 이렇게. 그치? 근데 미분을 실제로 해보니까 프라임이 0 될 때가 있잖아. x가 0일 때 프라임이 0 나오잖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증가하다가 여기서 0에다가 증가? 라고 하긴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 맞아. 니네가 보던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거 전 구간 증가함수야. 그럼 얘 프라임이 0인데요? 괜찮아. 왜? 이 선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랬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봐도 이 점 증가잖아.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껴주는 거야. 다음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점 껴주는 거야. 왜? 수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껴주는 거야. 꼴랑 저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 구간 연속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어디에서 증가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증가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해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냥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싹 다 증가 라고 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0 빼는 거 아니라고. 프라임이 0 된다라고 해서 걔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건 맞지만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걔도 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세에 맞게.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에 지금 이 문제가 이래서 그렇지 막 엄청 중요하지 않아. 니네 그래프를 했는데 뭐가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뭐다 얘들아? 문제 다시 43번 얘가 언제 감소하는 구간이니? 라고 물어봤지. 등 붙는다고. 프라임이 0 되는 순간부터 프라임이 0 되는 순간까지 그래프가 감소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도 감소하는 거고 여기도 감소하는 거야. 이 점도 넣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A가 마3, B가 마1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정답 2. 물론 여기서 표현이 왜 최대값이요? 당연하지.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증거하는 건 맞잖아.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고르라는 얘기지. 그냥 표현만 그냥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2번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자 얘들아 좀 시간이 걸렸네. 쉬었다가 45번 풀고 바로 시작. 45번.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이해됐으면 어렵지 않게 풀릴 거야. 45번.